안녕하세요. 성남FC 팬팟캐스트 떠드는 사람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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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씨입니다. 저는 박씨입니다. 로맨틱입니다. 드럼박입니다. 네, 익숙한 이름들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진행하던 팟캐스트를 더 이상 이제 그 브랜드를 이어가지 않고 성남FC 팬팟캐스트로 떠드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진행하는 팟캐스트는 이제 서 있는 사람들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였다면 이거는 굳이 꼭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좀 열어두려고 해요. 성남FC 팬팟캐스트로. 그래서 뭐 그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안 나온 건 아니었지만 뭐 블랙리스트 내 다른 사람들도 가능하면은 많이 초대를 해 가지고 함께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 팟캐스트가 뭐 어디랑 뭐 계약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율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경고드립니다. 매 경기마다 찾아오고 그런 일이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죠. 이번 녹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천전을 워낙에 기분 좋게 이긴 것도 컸고, 그리고 그 전에 했던 팟캐스트를 뭐 다시 안 하나 찾는 그 글이 로얄 블랙인가요? 어디죠? 로얄 블랙에도 올라왔었고 음. 그 팸코에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좀 찾는 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그 전 브랜드를 이어가진 않지만 새로 이렇게 팟캐스트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찾아주시는 거는 매우 감사한데 굳이 왜 그러니까 뭐 좀 신기하긴 해. 네. 나 놀랬어.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그냥 입으로 이제 똥을 뱉고 있는데 이걸 들어주시네. 저는 사실 이제 팟캐스트를 앞으로 안 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천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인천, 충북, 청주, 그리고 화성 이 세 경기를 거치면서 사실 스쿼드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보니까 핵심 선수들 위주로 포지션별로 좀 묶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제일 첫 바다는 이제 유상훈하고 박지민의 비교가 되겠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상호는 그 화성전 일단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심할 겁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유상호는 화성전 그 2분 전반 2분 만에 사실 한 골을 먹혔었잖아요. VAR 취소가 돼서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 그거 먹히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힌 이유가 뭐였을까? 나는 정말로 우리의 꽃종이 때문인가가 좀 궁금해.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걸 잡을까 펀치할까 이거 판단을 못한 것 같아 내 생각엔. 저도 그냥 고민하다가 나중에 뛴 것 같던데. 근데 말이 아니 솔직히 조기 축구 골키퍼도 막아요 그 볼을.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 볼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화성전도 그렇고 충북 청주전도 그렇고 두 경기 내내 좀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음, 좀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것도 있었어요. 한때는 대한민국 프로축구를 호령하던 골키퍼였는데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망가져가지고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박지민 골키퍼 같은 경우는 인천전 때 무실점을 기록하게 1실점을 기록하게 했지만 저는 그 1실점은 사실 먹힐 거 먹겠다 생각하고, 근데 그 외에는 잘했다 못했다라고 할 만한 장면이 딱히 없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저는 수원 팬이 있어서 수원 팬들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멘탈이랑 기본을 되게 많이 탄다. 멘탈이 무너지면 플레이에서 그게 보이고, 아, 지가 좋은 세이브를 몇 개 하면 갑자기 야신 모드가 켜진다. 약간 뽕이 차는 선수구나. 약간 스스로. 그지? 약간 근데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관중석에서 막 뭐라고 막 뭐가 날라온다, 아니면 지가 실수한 걸 스스로 안다, 그러면 이제 판단이 바보가 된대요. 그니까 이제 우리가 블랙리스트에서 얘한테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북돋아주고 칭찬도 아니, 좀 무슨 해주고. 금쪽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래야지 잘한다는데 어떡하냐. 아니 일단은 인성 자체는 박지민 탈락. 왜요? 인사도 안 하잖아. 싸가지 없게. 몇 살이야 맞아 얘? 맞아.
야, 얼탄 거 같던데. 긴장해가지고. 전반전 데뷔하고 봤을 때. 어쨌든 얘도 근데- 프로 데뷔를 우리 경기가 처음이 아니잖아. 음. 그러면은 그런 예의나 이런 게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짬이 그렇게 막 아주 신인인 선수도 아니라서 얘가 그니까 알 건 다 알 텐데. 근데 일단 나는 박지- 그냥 그거는 어,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그냥 약간 겨- 사람이 얼어 있다라는 게 이게 사람이 얼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봤습니다. 그냥 경기 끝나고 인사했잖아. 맞아. 그 박지민 선발 기용에 대해서 정경준이 코멘트를 한 게 있더라고. 유상훈이 경기장 안팎에서 그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그래요. 근데 그 경기장 안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거는 일단은 뭐 취소되긴 했지만 실점을 했다든지 충북 청주전때 비겼다든지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밖에서도 불안한 밖에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무슨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을까? 그냥 경기 선발 라인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밖에서 영향을 미친 게 있으면 뭐 고차무르소의 행동을 못했다거나 그치.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게 박지민 선수가 멘탈에 대해서 멘탈을 많이 따라간다 자기 실력이. 어. 그리고 유상훈도 사실 별 차이는 없거든요. 맞아요. 유상훈이 본격적으로 불안해졌던 거는 저는 솔직히 작년은 좀 불안하긴 했어도 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봐줄만 한데 그래도 좀 주전 경쟁은 해라. 이 정도까지의 코멘트가 나왔다면 올해의 불안함은 충북 청주전이 된다. 우리 화성하고 2분 만에 골 먹힌 거. 어. 그 이후로 프로가 아니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니까. 그냥 본격적으로 사람이 아예 맛이 가가지고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요. 네. 최필수가 낫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훨씬 낫지. 이럴 거면은 박지민이 아무리 써도 그냥 박지민이 계속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인천전을 통해서 주전 골키퍼는 박지민으로 자리 잡은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박지민이 세이브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어. 인천이 일단은 생각보다 좀 잘 못했어요. 나중에 또 더 얘기할 거지만은. 그러니까 키퍼한테 진짜로 세이브라고 하면은 이제 정면으로 왔다거나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이브는 막 진짜 몸 날려가지고 인천 골키퍼가 보여준 세이브가 세이브지 뭐. 이제 와 그치. 저걸 막네 이런 게 사실 없긴 했어요. 근데 다만 유상호는 그런 사실 간단한 공줄벌 처리도 미스했을 것이다. 그렇지. 그런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박지민이 불신이 있는 거지, 네. 불신이. 근데 박지민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좋게 생각을 했던 건 잡을 건 잡더라고요. 작년 그러니까요. 우리 골키퍼들은 잡을 것까지 다 펀칭해서 쳐냈거든요. 맞아. 그래서 세컨볼 막 상대 주고 그랬는데 잡을 건 잡아가지고 저는 그게 좋았어요. 네, 킥은 이렇게 별로던데. 킥은 아예 안 찼잖아, 거의. 근데 그- 이제 중간중간마다 차긴 찼는데 저는 그거조차도 좀 별로던데. 저는 하나 빼고는 킥은 다 잘 날라갔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근데 딴 거보다 김주원이 박지민을 엄청 신경 써주더라고요. 맞아. 경기 내내. 그래서 금쪽이잖아, 사실 금쪽이. 원래 대본상으로는 다음에 다룰 선수가 이제 정승용, 신재원 양 풀백이었는데 김주원, 베니시오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김주원 선수가 경기에서 박지민을 많이 챙기는 것도 보였고 유상훈의 약간 리더십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찰나에 경기장 안에서 정말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는 정말 김주원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선수들의 인터뷰에서도 김주원을 중심으로 팀이 한쪽으로 뭉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김주원이 경기장 밖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엄청난 파이팅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잖아요. 네. 상대방 선수들이랑 막 들이박을 때도 있고.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주장이라면 그런 모습이 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과하면 이제 뭐 김호규처럼 된다던가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어, 근데 그래서 저는 김주원을 주장으로 선임한 게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동안 우리 팀 뭐 작년 같은 경우 주장이 뭐 박광일 선수도 주장을 했고 윤영선 선수도 주장을 했고 근데 이 선수들이 보면 경기장 안에서 좀 오히려 냉정함을 유지하는 선수들인데 저 경기장 물론 그게 좋은 거긴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좀 이렇게 들이박는 모습이나 같은 팀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장이 맞아. 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만큼은 김주원이 주장이 된 게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전도 네. 그렇고 인천전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서 그 골 실점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김주원 선수가 주도로 해 가지고 바로 우리 쪽 진영에서 스크럼을 짜 가지고 좀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좀 그런 모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하자면은 두 분 다 출신이 뭐 그쪽 같은 팀이라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주장직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게 누군가 이게 혼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으로 혼내야 되는데 그 유상훈 선수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화성전 2분 만에 실점 어어어. 그때 김주원이 유상훈한테 화를 내는데 근데 다른 선수들이 김주원을 말렸어요. 어.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한국식 나이 문화가 적용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주장한테 힘을 확실하게 확 실어줄 거면은 좀 이런 말하면은 유상훈 선수에게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방해가 되는 선수들은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은 빠지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주원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니시오 선수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복덩이가 어디서 온 거야? 아 작년에 후이즈가 있다면 올해는 베니시오. 얘 어디였지? 아예 모르는 데서 온 것 같진 청주, 않은데. 청주. 충북 작년 올해 선수였어요. 어. 근데 이제 이 얘기가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이제 뭐 이적 시장 거의 끝나가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충북 청주에서 받던 연봉이 높지 않았고 작년에 시즌 도중에 재계약을 했는데 어. 연봉이 높지 않은 대신에 바이아웃도 낮게 책정이 돼 있었대요. 아 팔려가기 쉽게. 예, 우리가 그 빈틈을 잘 파고든 거지 그러니까. 뭐 어. 바이오시 그래도 억대였을 거 아니에요. 그저 억대긴 이정류 하죠. 그렇죠. 이정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불을 하고 데려왔다는 얘기네. 근데 우리가 올해 예산이 반타작 난 상황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 중에는 전 최고의 선택을 했다. 맞아요. 검증된 사람을 필요한 자리에 딱 적절하게 딱 영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천전 때 베니시오하고 나중에 얘기할 이제 박수빈 선수가 그 인천 공격진의 핵심 그 두 명을 한 명씩 맨마킹을 하면서 수비를 이끌어 나가고 특히 이제 박 씨가 좀 이따 얘기할 것 같은데 뭐 세트피스 상황 같이 이제 상대의 공격수를 확실하게 마킹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더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베니시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잘하는 거는 당연히 잘하니까 뭐 이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강의빈 조성욱을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그지. 이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안한 지점이기도 해. 김주원하고 베니시오 둘 중에 한 명이 다치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나머지 그 둘이라는 게. 지금도 이거는 사실 중앙 수비의 그 후보로는 조성욱이 거의 뭐 전담이니까 그쵸. 불안하게 짝이 없죠, 이런 거는. 근데 진짜 베니시오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데 공중볼 경합이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위치 선정도 있을 수 있는데 애가 좀 단단해 보여. 맞아. 그래서 그런지 좀 공중볼 경합이 좀 잘 되더라고. 그 기본적인 피지컬도 좋고 서전트도 나쁘지 않고 맞아. 그리고 저는 베니시오가 손을 되게 잘 쓴다 생각해요. 맞아. 손을 못 쓰는 선수들이 이제 파울을 범한다면 손을 잘 쓰는 선수들은 파울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게 플레이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베니시오가 점프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경합을 할 때도 그렇고 상대를 살짝 툭 밀쳐가지고 상대가 이제 공중 경합을 쉽게 못한다고 만들게 한다던가 그런 플레이가 되게 사소한 건데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수비 그 중앙 수비를 다뤘고 측면 수비를 다룰 차례인데 이제 정승용 선수하고 신재원 선수가 올해는 그냥 그 지금 말한 4명
포백이 그냥 그대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수비진에서는 베스트 라인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신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시스트도 하나 기록을 하고 하는 반면에 정승용 선수는 경기장에서 좀 팀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작 베스트 11에 뽑힌 거는 정승용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전문가의 시선과 그 일반인의 시선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경기장에서 보면 사실 정승용 선수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 아마 감독의 지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독 이번 시즌에 양 풀백들 나아가서 더 윙어들까지 크로스를 그러니까 올리긴 올리죠. 안 올리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중앙지향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안쪽으로 잘라 들어간다든지. 근데 이게 풀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한 게 정승용 선수가 물론 그 정도까지 했으면 우리 팀 없겠지만은 이 좀 센스를 좀 발휘해가지고 중앙으로 갈 때는 중앙으로 갈 수 있지. 근데 우리 사이드에 윙어가 막 개처럼 뛰고 있네. 그럼 사이드도 한번 줘볼까? 약간 이런 선택지를 좀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프로 그치. 선수라면. 그치. 근데 없어요. 그냥 입력된 대로만 해. 그 좀 그냥 유연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거기까지도 약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어진 지침을 살짝 벗어나서 상황을 보고 융통성 있게 판단을 해라라는 게 이제 박 씨의 뭔가 바람이겠지만 저는 정승용이 그냥 정말로 충실하게 주어진 오더에 따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저는 솔직히 중앙지향적인 공격을 하는 거 뭐 끝까지 안 올라가고 쪼끔 더 아래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아니면 패스로 풀어 나가려고 하는 거 이것도 다 괜찮은데 '템포를 너무 잡아먹는 것 같다.' 음. 맞아요. 저도 그 얘기하려 했는데 박 그 정승용 선수의 바로 앞에는 항상 박지원 선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박지원 선수가 어떤 선수랑 뭐 달리기 경합을 해도 사실 밀리지도 않고 그리고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정승용 선수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를 템포를 끊어먹으면 정승용만 끊어먹는 게 아니고 박지원 선수한테도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그게.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그 중앙지향적인 공격 때문에 나온 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승용이 바로 사이드로 찔러주면은 방금 그 허민팀이 말씀하신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정승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경기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사이드를 안 봐요, 그냥. 이미 배제했어. 나는 중앙으로 갈 거야. 예. 그러니까 중앙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든 중앙에 공을 전달해야 돼. 근데 중앙은 막혀 있고 사이드에서는 저기 박준이 뛰고 있어요. 예. 그럼 뭐야? 난 어차피 이미 사이드 안 줄 건데. 그치. 나는 그러니까 가운데로 시간 갈 한 템포 건데. 끊어먹고 그냥 중앙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독이 그렇게 했어도 그런 좋은 찬스가 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봤을 때도 몇 개가 생각이 나는데 맞아. 일단 그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진 건가? 그냥? 일단 레프트백 자원이 너무 없고 지금 당장 정순영 없으면 이제 양태양이잖아요. 근데 양태양은 뭐 작년에 이제 갓 레프트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선수고 음. 근데 정순영이 또 수비 면에서는 저는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는 좀 이제 나이가 든 게 체감이 되긴 하는데 수비 안정성 면에서는 아직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라도 쉽게 빼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네. 개인적으로 전경준이 그 정승용의 자리에서 뛰는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사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서 "너는 한 가지 역할만 해." 이러면은 사실 아무리 1부 리그라고 해도 그런 전술이 사실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원진보다는 양태양을 서브에 넣는 게 오히려 더 활용에 쪼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양태양이 서브에도 못 들고 심지어는 그 정원진이 서브에 든단 말이야.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생각 정원진을 과연 레프트백 서브로 넣은 걸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저는 그것도 그렇지. 네, 물론 교체로 나와서 아마 첫 번째 성북청주전이었나? 두 레프트백으로 번째였어. 소화하긴 했지만 정원진을 레프트백으로 쓰려고 서브에 넣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서브에 그 사이드백 자원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나마 그 자리를 소화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정원진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닌가 생각을 했던 거죠. 한 명 정도는 더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2년이 지났지만 그럴 거면 질레를 또 그럴 거면 지 질레를 기영아 듣고 있니? 질레를 데리고 있었어야지. 그니까. 딱 그 자리에 질레만한 사람이 없는데. 뭐 근데 당장 구단의 목표도 승격이라고 하고 어. 뭐 우리가 진짜 앞으로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정말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왼쪽 풀백 영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쵸. 정승용이 맞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 어. 분명히 배터리 자원이 필요해요. 그냥. 그리고 풀경기 절대 우리가 못할 거니까. 일부 올라가면은 정승용 계속 쓸 거야? 못 쓰지. 그러니까요. 왼쪽은 어차피 필연적으로 영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뭐 그렇습니다. 신재원 선수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으로 좀 빈약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다들? 그 정도만 해라. 저는 확실한 스텝업을 보여주고 그걸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음. 딱 저는 그 유지만 하면 우리 돼. 팀의 성남이라는 팀의 확실한 공격 옵션, 공격 무기가 뚜렷하게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한 개가 신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뭐 그러니까 신재원이 전진성도 좋을 뿐더러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작년부터 보여주고 있는 날카로운 크로스잖아요. 예. 근데 신재원의 크로스가 구질이 너무 좋아서 맞아. 안 보고 올려도 위협적이야. 그니까. 상대 선수한테 맞아도 세컨볼이나 뭐 자책골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도록 올라가고 뭐 그래서 신재원 선수는 부상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진짜 거의 저는 성남의 제1 공격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재원의 크로스와 후이즈의 헤더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 골이 들어가기도 했고 올 시즌 내내 둘 다 부상만 안 당한다면 계속해서 위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격 옵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쯤 어 되니까 하나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이 과연 신재원이 풀백이어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은 윙어로 나오면 잘할까? 오히려 이런 애들이 쪼끔 공격적으로 하라고 판 깔아주면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동의합니다. 저는 풀백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신재원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공격으로 따지면은 뭐 현대 축구에서 말하는 인사이드 포워드보다는 정통 위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밀고 올라가서 예. 올리는 스타일. 저는 그걸 그런 정통 위거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유조차도 풀백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윙어로 다시 나오면 못할 것이다. 그죠? 그렇지. 저는 딱 박수일 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수일 선수도 한창 잘할 때 막상 한 칸 올려서 배치하면 그저 그런 맞아. 선수가 되어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신재원의 그런 플레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도 위에서 누군가와 뭐 이정빈이 됐든 뭐 박지원, 이준상 뭐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애들과 함께 같이 붙어 있어야지 수비수가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면서 그 위력이 좀 배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 뭐 그리고 그렇습니다. 신재원이 아직까지는 수비력이 좀 불안한데 저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언급될 사무엘 박수빈 선수가 잘 커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뭐 슬슬 넘어가려 그랬고 이번 시즌에 영입된 두 명이죠. 박수빈하고 사무엘 이 둘이 거의 볼란테 중미, 수미 진영을 거의 꽉 잡고 안정적인 팀을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밥이에요, 국밥. 그쵸. 이게 큰일 났어. 이 둘 안 그러니까 넣으면은 이제 정원진 나와. 그니까. 그냥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서브 자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김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시즌 초반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그럼에도 7등이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즌 어. 종료가 됐을 때. 어. 저는 이 시즌 시작 전에도 7등만 하면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은 이유가 뎁스가 너무 얇아요. 맞아, 맞아. 당장 서브만 봐도 너울 선수가 박지원 말고는 맞닥이 뭐 나중에 진서국이 합류할 거지만 없어요 맞닥이. 하정우? 그리고 정경준 감독이 교체 카드를 계속 늦게 활용했잖아요. 맞아. 전 그게 널- 이기영이 늦게 활용한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기영은 바보여서 늦게 활용한 거고 어. 정경준은 없어. 넣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베니시우 김주원 하나만 부상당해도 나오는 게 조성우 강희민이고 그렇지. 정순영 부상당하면 나오는 게 양태양일 거고 박수빈 사무엘 부상당하면 나오는 게 정원진 양시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첫 세 경기가 라인업이 거의 복붙인데 어느 주축 선수 하나만 부상을 당하면 이 밸런스가 그냥 와르르 완벽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서브 애들이 이만큼의 무게감을 채울 수 있다는 확신이 전혀 들지 않지. 게다가 지금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홍창범 선수는 유명한 유리몸이고 어. 그래서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는 이제 주중 경기가 없다는 거. 그치. 이게 체력 그나마, 관리가 좀 네, 용이하다는 거. 다행이고 나머지 선수들이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서 폼을 끌어올려줘야 뎁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뭐 이제 다시 선수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박수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왜 이 선수가 계속 J3에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J3에서는 그렇게 못했었나? 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맨 처음에 성남 거의 1호 영입이지 않았어 얘가 올해?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영입이 될 때만 해도 얘 뭐 박정수 되는 거 아니냐 되게 약간 불안 섞인 시선을 많이 받았던 선수였단 말이지. 솔직히 그냥 온다 했을 때 누구요? 그냥 이랬어요. 그렇지. 어. 근데 일단 기본적인 툴 자체가 좀 좋아서 체격도 좋고 맞아. 그 미드필더 치고는 좋은 편이죠. 182 정도면은. 음. 나이도 25이라서 괜찮아요. 99년생. 그러니까 만으로죠. 그러니까 괜찮은 나이도 괜찮고 그리고 저기 같이 짝인 사무엘도 이거는 좀 이번 시즌 그 스카우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굉장히 일을 잘하지 않았나. 괜찮은 선수들을 잘 데려오지 않았나. 그렇죠. 저는 솔직히 사무엘의 첫인상은 정말 별로였거든요. 왜냐면 사실 화성전에도 사무엘을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나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 왜냐면 저도 그래요. 좀 뭐랄까 발밑이 좀 불안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인데 공이 안 가야 좀 마음이 놓이는. 약간 얘가 공 잡으면 왠지 뺏길 것 같고 막 허둥대다가 막 어쩌다가 우당탕탕 공 뺏기고 턴오버되고 약간 이럴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선수였는데 약간 충북 청주전 그리고 인천전을 거치면서 좀 그 박 씨가 말한 대로 국밥 같은 선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 물론 사무엘 선수가 저는 확실한 약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압박에 너무 취약하다. 어. 근데 확실한 강점도 이 선수가 압박입니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안 붙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상대한테 붙어서 볼을 뺏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3경기 했는데 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 4개, 5개 돼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패스가 나쁘지 않아요. 맞아. 생각보다. 플레이메이킹을 잘한다 이건 아닌데 패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단점을 최소화만 잘 시킨다면 계속해서 저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무엘 선수가 제가 알기로 외국인 선수지만 연봉이 말도 안 되게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짤만해. 그러니까 브라질 주 리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C 리그, 구 리그 이런 거죠. 브라질 주 리그에서도 3부에서 뛰던 애예요. 저는 이런 애를 어떻게 찾았는지도 너무 신기해요, 사실. 그래서 얘 맨 처음에 그 입단하고 입단한다 뭐 그 계약한다 이런 소문이 들렸을 때 트랜스퍼 마르크트를 찾아보고 주 리그 뭐 주 3부 리그 출신이다.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외국인은 이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탄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단톡방에서. 근데 생각보다 정말 잘해주고 있고 저는 그 아까 패스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얘기를 하면서 떠오른 게 아마 충북 청주전이었을 건데 굉장히 놀라운 패스에 이은 드리블에 이은 패스를 보여준 게 있단 말이지. 그 박지원이 땅 찬 거? 맞아, 맞아. 근데 그런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축구 센스가 좀 뛰어난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다만 좀 당황을 하는 기미가 좀 있어서 그런 점만 좀 고쳐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 다음에 언급할 선수들은 한 단계 위에 있는 주로 이제 윙 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서 뛰는 3명이죠. 이준상, 박지원, 이정빈 선수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인천전 얘기를 할 거니까 박지원, 이정빈 선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많을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얘기가 적을 이제 이준상 선수부터 다뤄보려고 해요. 그 이준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 네. 그 이준상 선수가 참 뭐 앞서서 이제 유상훈 선수처럼 뭐 나빠진 케이스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작년보다 확실히 폼이 좋아졌다 아니면은 스텝업이 됐다 아니면은 뭐 새로 영입된 선수들은 그 자리에 기존의 선수들보다 낫다라는 평가들을 다 받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준상만큼은 진짜 정말 한치의 변화도 없어요, 사람이. 음. 이 녀석은 요즘도 양갈비 먹고 다니나? 이 녀석은 정말 작년 그대로다. 그 되게 뭐라 그래 작년에도 정말 약간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가다가 번뜩이는 공격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에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화성전 선제골? 그렇지. 그 막 왼쪽에서 과감하게 돌파 시도하고 그게 결론적으로 직접 골로 연결된 건 아니라지만 약간 그런 공격적인 모습들, 약간 상대 수비를 후비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할 만하지 않나. 진짜 솔직하게 독하게 말하면 이준상 선수 이대로 가면은 올해까지는 그냥 30분짜리 선수고 내년부터는 아예 못 나옵니다. 음. U20이니까 그냥 30분짜리인 거지. 이제는 U20이 끝났잖아. 내년이면. 내년 끝나죠. 그러면은 저는 굳이 쓸 약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식의 선수들이 이준상 같은 위어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걸 많이 봤냐면 결국에 다 풀백으로 돌리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솔직히 이제는 기대가 안 돼요. 이 선수한테. 음. 우리 유스 출신이지만 안타깝지만 이 선수한테 기대를 못 걸겠습니다. 너무 보여주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박 씨가 얘기한 대로 뭐 나빠진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들 동 포지션에 누구 대비해서 확실히 낫다. 아니면은 작년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 더 강점을 강하게 그 벼려왔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데 이준상 선수가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다면은 사실 뭐 평가가 더욱더 박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겠죠. 프로의 세계는 그런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박지원 선수 얘기를 해 볼까요? 저는 솔직히 '박지원이야말로 변한 게 없는 선수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긍정적이잖아, 그래도. 뭐 그렇지. 근데 사실 박지원이 물론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잘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선수긴 했지만 뭔가 뚜렷하게 '얘는 정말 후반 조커로 나가면 한 골 정도 아니면 정말 공격 찬스 몇 개 정도는 창출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는데 올해도 약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근데 저는 일단은 그 걱정을 인천전 그 결승골로 씻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물론 이건 선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선발로서 베스트 11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선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 선수가 계속해서 그 무기를 찾지 못해서 그냥 특급 조커로 남아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후반전에 이만한 무기가 없어. 그치. 그리고 현재로서도 선발감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어? 겸사겸사 아니겠습니까? 이준상과 함께 이제 언더 22도 해결을 하고 후반 조커로도 활용을 하고 약간 이런 느낌. 박지원은 이제 언더 자원이 아니지 않나요? 작년부터 아니에요. 아니었던 걸로. 아니죠. 예. 박지원은
좀 됐어요. 제가 U21 리그 첫 해, 입단 첫 해만 언더 자원이었고 2년 차부터는 언더 자원이 계속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상은 그냥 박지원 대용 30분짜리고 그냥 그런 용도로만 쓰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박지원 선수는 저는 충분히 주전감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음, 일단 저 솔직히 좀 선입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어떤, 저런 선수들은 체력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어, 선입견. 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런 체력 좋아진 부분을 보여줬던 경기가 인천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봐도 이건 충분히 주전감으로 쓸만하지 않나. 음, 뭐, 그렇습니다. 약간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특급 조커로서 활약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그 큰 강점이 스피드라고 생각을 하고, 스피드와 활동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이제 아까 박 씨가 얘기한 선수의 스태미너 체력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이 한 단계 더 높아진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까지 가봐야 알겠지 이거는. 근데 박지원 선수를 쓸 때 뭐 아까 박 씨가 얘기했듯이 뭐 아까 정승윤 선수가 뭐 중앙만 본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박지원 선수는 약간 사이드로 좀 많이 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가서 선수랑 1대1을 해서 좀 가운데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사이드가 아닌 중앙으로 좀 이렇게 침투를 하면 저는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얘가 뭐 그렇게 뭐 주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항상 얘기했던 게 사이드에서 왜 중앙까지 와서 반대로 가냐 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이드에서 중앙이 아닌 중앙에서 풀어나가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음, 작년까지만 해도 정원진이랑 누구였어 뭐 양시우 막 이런 킥이 안 되는 애들이었는데 지금은 박수빈 사무엘 그 정도 될 그 해줄 선수들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한 번쯤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박지원 선수가 아예 중앙에 위치하고 중앙에 아예 위치하기는 사실 그러면 그러니까 홍창범이랑 교체를 하면은 그런 역할이 가능은 한데 네. 좀 저는 그러니까 침투를 할 때 애초에 박지원 선수는 사이드로 가요 그냥. 맞아. 근데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안쪽으로 좀 음,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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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려울까요? 아니 뭐 어렵다기보다 그거 그 이제 그건 이제 저기 정경준 감독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박 씨가 작년 박지원한테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내릴 때 얘야말로 정말 발전이 없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정말 매번 막 우리가 경기력 박을 때마다 박 씨가 그런 평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는 올해 그런 점 때문에 박지원한테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 아, 얘 여전히 사이드로 빠지는 플레이를 하는구나.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겹치는 걸 보면서도 지가 그냥 사이드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었을 정도야. 얘가 왜 이렇게까지 사이드로 빠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정말로 전술적인 지시일 수도 있고 선수 본인의 성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허맨팅 말처럼 좀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김정환은 그게 되거든. 김정환은 뭔가 공격수들의 그런 위치와 그 뭐라 해야 분포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좀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박지원은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사이드로 빠지는 게 본인의 선택이라면 제 생각에는 박지원이 스스로의 약한 피지컬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인정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피지컬이 약한 선수들이 중앙에 서긴 어렸을 때부터 그 쉽지 않다 보니까. 음, 그리고 박지원이 만약에 저 박지원의 최대 장점이 물론 이 선수가 발이 빠른 편이지만 단순 주력보다도 순간 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단순 주력으로만 따지면 저는 이 선수가 리그 완전 탑급인가? 상위권이지만 완전 탑급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순간 속도만큼은 전 이 선수가 리그 넘버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순간 속도가 아니라 주력이 빠른 선수였으면 저는 선발로 주저없이 썼을 텐데 상대 수비수의 체력이 어느 정도 고갈됐을 때 체력이 좀 저하돼 있을 때 이 순간 속도로 침투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맞아. 이 선수만큼 조커로서의 확실한 옵션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저는 선발로 만약에 자리 매김을 하고 싶으면 패스력이나 킥력을 둘 중에 하나는 꼭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두 개가 아직은 너무 그 두 개가 발전이 없어 보여요, 저는. 박지원이 그 두 개가 발전됐으면 그게 사실 신동훈이에요. 그렇지. 근데 뭐 그렇습니다. 박지원 나는 오히려 좀 선수 본인이 좀 자신감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정력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뒷공간 침투, 순간 속도를 활용한 뒷공간 침투해서 1대1 찬스가 만들어졌다 하면은 일단 난 불안하거든. 못 넣을 것 같아서. 근데 선수 본인도 그런 게 어느 정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빠져서 우리가 들어오는 걸 좀 기다리고 올려 가지고 뭔가 후이지가 넣고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나 하는 생각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이드로 빠지는 게 사실 그 윙어들 입장에서는 사이드가 공간이 일단 좀 넓어 가지고 음. 볼을 간수하기가 좀 편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물론 공격에서 말아 먹은 거지. 이미 중앙을 떠나왔으니. 그렇지. 사실 진짜 유효한 거는 중앙인데 어쨌든 사이드로 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자기가 달리기가 빠르니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냥 사실 그거 때문에 사실 그냥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는. 음.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어떤 추측을 하든 간에 선수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좀 명확하니만큼 그거를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뤄볼 선수는 이제 이정빈 선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 1-2 라운드와 3 라운드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 놓고 봤을 때 가장 평가가 극적으로 갈린 선수가 이정빈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골 장면 말고는 저는 그대로였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원래 중앙 미드필더인데 지금 성남에서는 윙어보다는 좀 중앙 지향적인 하프 스페이스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경기 시간의 대부분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진짜 인사이드 포워드죠 그냥.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정경준 볼의 핵심이 이정빈인 것 같아요. 음. 이 선수가 살아나면 성남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정빈을 계속 화성과 충북 청주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빼지 못한 이유는 수비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 선수가 1, 2선 혹은 뭐 1.5선 여기에 위치되어 있는데도 센터백 라인, 풀백 라인까지 내려와서 커버하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와요. 음. 그리고 압박, 그러니까 전술적인 압박, 그냥 개인 압박 말고 전술적인 압박 면에서도 팀의 전술에 굉장히 잘 녹아든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공격적인 모습에서 조금만 개선을 한다면 충분히 닭주전이 될 수 있겠다. 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약간 성남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눈에 띄는 것일 수도 있고 정경준 전술의 핵심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단점이나 모자란 부분들도 더 크게 부각돼서 보이는 게 아닌가. 뭐 그렇죠. 사실 뭐 맞긴 해요. 뭐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면 공격적으로 압박을 할 때 있어서도 이정빈이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아요. 위치 선정도 굉장히 좋아서 이 선수는 찬스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음. 근데 우리가 이정빈 때문에 득점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치. 이게 지금 우리가 팀 득점이 벌써 5개인데 이정빈으로 인한 득점이라는 게 사실 지금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이 선수의 뭐 슈팅, 그러니까 득점 결정력이든 음. 아니면은 크로스까지 이어가는 그런 능력이든 간에 이게 상당히 하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음. 이거 사실 이게 좀 더 보는 게 사실 맞긴 해요, 지금 당장은. 뭐 아직 시즌 3경기밖에 안 했는데 뭐
그렇지. 그러니까 더 보는 게 맞긴 한데 솔직히 이게 지속되면은 좀 그닥 음. 너무 많은 기회에 비해서 결정을 낸 게 없다시피 해 가지고. 맞아. 사실 그거 말한 이정빈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득점이 하나인 게 이제 인천전이고 그게 하필이면 그리고 동점골이었고 약간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선수가 받은 평가가 쪼끔 더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그거랑 동시에 이제 박 씨가 말한 대로 화성전, 충북 청주전 때 이정빈 선수가 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놓친 것 역시 뭐 사실이라는 거죠. 이정민 뭐 굳이 따지면 이제 1골 1어시긴 한데 음. 날린 게 너무 많아서 그치. 아니 충북 청주전 또 이정빈이 기회를 10%만 살렸어도 이기는 게임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선수가 가진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기대끈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준상과는 다르게.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다고 해야 되나? 감정적으로? 그 골 넣고 뭐 상대팀 그러니까 원래 자기 소속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과정에 있어서 음. 캄다운하는 세레머니 알겠는데 슛은 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쉿의 의미는 나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 뭐 난 우리 보고 대놓고 조용히 하라는 거야? 그냥 우리 보고 한 거 같은데? 우리가 왜 조용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하든가 돈 뭐 받고 하면 잘하든가 나는 못하면 사실 비판받고 그거는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두 손을 드는 게 원래는 약간 그쵸. 그러니까 예. 어 그러니까 그건데 만약에 그게 동료들한테 한 거였으면 인정. 아 나 세레머니 안 할 거니까 좀만 뭐 이런 뉘앙스로 했으면 난 인정. 그거겠지 뭐. 근데 그거 나는 아닌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느낌이 근데 그래. 아 뭔가 그냥 찝찝해. 하필이면 그 사진이 이미지가 딱 그게 메인으로 잡혀 가지고 쉿을 하고 있는 게 메인으로 잡혀 그러니까. 가지고 그게 하필이면 좀 부각된 면이 좀 있지. 근데 골이랑 별개로 욕먹을 만 했어요. 맞아요. 근데 뭐 저는 잘하든가. 충북 청주전 때 이정빈 자리에 이준상이 있었으면 저는 충북 청주전 이겼을 것 같아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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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은 사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전 이정빈 선수의 그 골 기회가 음. 정말 제가 봤을 땐 너무 많았어요. 음. 뭐 슛이든 크로스든 패스든 뭐든 정말 많은 기회가 많았는데 하나를 못 살렸잖아요, 사실. 저는 그니까. 그래서 비겼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준상 선수였으면 제가 봤을 땐 과감히 다 때렸을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준상 선수라면. 이준상이었다면. 였다면. 물론 그 뭐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 또 이준상이 그 자리에 없었겠다 이런 얘기 하겠지만 음. 그 자리에 어쨌든 뭐 감독의 주문으로 그 자리에 이준상이 있었으면 저는 지금 성남 1등이에요. 나는 저는 2등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이정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준상보다 차라리 연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 이건 진짜 뭔 소리인지 동의를 못 하겠네. 이거는 왜? 진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는 방금 제가 그러니까 이정빈은 아직 기대의 여지가 남아 있고 이준상은 솔직히 기대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방금 하멘팅님이 해주신 말씀엔 동의합니다. 음. 하멘팅님이 이제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깊게 들어가면 이준상한테 저런 기회가 안 갔을 거다. 음. 저는 이 말도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이정빈이랑 똑같은 상황까지 기회가 갔다면 이정빈보다 나았을 거라는 점도 저는 인정합니다. 음. 근데 이게 약간 그래서 어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음. 솔직히 이정빈한테 기회가 많이 가고 그럼 뭐 알겠는데 솔직히 저는 이정빈이 지금 본인한테 맞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좀 뭐 경기를 뛰다 보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죠 뭐. 몇 경기 더 지켜볼 예정입니까? 박 씨. 그래도 한 10 경기는 봐야 된다? 그 이거는 좀 우리의 순위와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높은 순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좀 더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충북 청주전 졌으면은 지고 인천전 비겼으면 이정빈은 저는 그냥 욕했을 것 같은데요.
그치. 뭐 욕 먹을 만한 플레이이긴 했지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그 팀 수 지금 우리가 팀 순위가 높아 가지고 지금 굉장히 관대해진 거지. 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5위 이상 순위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이정빈한테 계속 관대한 얘기를 할 것 같고 관대하게 얘기를 할 것 음. 같고 5위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좀 욕을 하지 않을까? 그치. 그때까지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저는 인천전 득점으로 이 선수가 확실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야만 해. 그니까. 그러니까 플레이는 플레이인데 그 득점 전까지는 위축돼 있는 게 보였어요. 어. 그래서 이 선수가 자신감을 확실히 갖고 과감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한다면 또 그 자리가 과감한 플레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명의 선수들을 포지션별로 좀 묶어서 봤다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홍창범 선수입니다. 야, 마상훈. 어 들어올 때부터 이제 헤어스타일로 굉장히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선수고 저는 솔직히 이 선수가 뭐 그렇게 잘해 뭐 대단한 선수야 싶긴 했는데 첫 경기부터 약간 눈도장을 제대로 찍더니 저는 인천전 때 이 선수의 진면모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뭐라고 표현해? 그니까 그냥 씨바 너무 좋아. 그니까. 아니 이 선수가 저는 단순한 플레이메이커인 줄 알았거든요. 음. 뭐 공비 자리? 근데 이 선수가 툴이 너무 다양해요. 이 선수를 맞아요. 너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 그니까. 볼키핑 좋지. 키가 작지만 경합도 곧잘 띄워주고 생각보다 몸싸움도 밀리지 않고 그니까. 뭐 패스는 뭐 당연히 좋고 압박도 잘하고 활동량도 많고 잘 음. 뭐 저는 이 선수가 너무 다양한 툴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다만 유리몸 기질이 가장 큰 걱정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선수가 그러니까 홍창범이라는 이름이 딱 불렸을 때 '아 그 선수 유리몸이야.'라는 그 딱지가 붙은 것 자체가 선수한테는 정말로 좋지 못한 그런 꼬리표일 텐데 올해 이제 선수 본인이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 골을 넣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동안 많은 경기에 나오지 못했는데 올 시즌에는 30 경기에 출장을 해서 5 골 5 도움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건강한 시즌을 보내고자 하는 데 개인의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안 돼요. 본인 39경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갖고 있는 강점이 스스로의 밸런스 그리고 그런 그 몸싸움 활동량이라는 걸 본인이 잘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쪼금 더 과감하게 플레이를 하고 좀 부딪히는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좀 그런 게 온 게 아닌가 유리몸적인 기질이. 사실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밸런스가 아래에 형성이 돼 있어야 유리한 스포츠잖아요. 음. 위쪽에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이제 밸런스가 좀 많이 깨지기 쉬우니까. 그치. 근데 홍창범이 진짜 무게중심이 거의 땅바닥에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본인의 작은 키를 그런 무게중심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진짜 그 어. 막 흔하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경기장에 미친 개를 한 마리 풀어놨다. 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맞아. 그 미친 개가 축구도 잘해. 그니까. 그냥 압박이면 압박. 뭐 아니 이 사람 공중볼도 따던데? 그니까. 그 압박도 하고 공중볼도 따고 수비도 하고 역습도 하고 막 심지어 달리기도 좀 준수해요. 그니까. 주력도. 그냥 왜 이렇게 잘하지? 이거 이게 다 되네? 그렇게 있다가 음. 그 근데 좀 안타깝게도 홍창범 선수한테 그 유리몸 기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그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좀 그 역동적인 동작이 좀 많아요. 아. 급격한 방향 회전이라든가 어. 아니면은 좀 과격한 몸싸움 시도? 어. 뭐 그런 게 좀 많아 가지고 왜 그니까. 부상 빈도가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는 좀 알 것 같은 느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미친 개라는 별명이 어울릴 정도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과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제 몸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기도 사실 참 어렵잖아요, 그런 게. 그리고 사실 그거 우리가 네. 홍창범한테 바라는 플레이도 그런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진짜 근데 생각해 홍창범은 보면은 저는 딱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3경기 했잖아요. 네. 3경기 각각 베스트 워스트 뽑으라면 전 베스트 다 홍창범 뽑을 수 있어요. 음. 진짜 이 자리에 홍창범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전방에서 공격이 됐을까? 맞아. 아니면 전방 압박이 됐을까? 생각을 하면 안 돼. 상상을 하고 있으면 홍창범이 빠진 상태에서 상상을 하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땐 전방 압박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약간. 음. 전방에서 이제 공격도 안 됐을 것 같아. 또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는데 또 뎁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이 자리 홍창범 누구 써? 빠져봐. 누구 써? 아니 그래 센터백이야 뭐 있기라도 해. 아. 조성우 강희민 있기라도 하잖아요. 홍창범 빠지면 이 자리에 누구 쓸 거야 도대체? 그 후이즈 플레이 쓰고 스타일을 후이즈 쓰고 진승욱 내보내야지 뭐. 후이즈. 보이즈. 진짜 이제 이 선수 그러니까 나는 제발 홍창범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최근 몇 년 동안 경기를 많이 못 뛰어서 경기를 뛸 수 있을 때 본인이 뛰려고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겠죠, 당연히. 저는 근데 조금만 아프면 그냥 손 들고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쥐 올라온다?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어. 무리하지 말고. 그니까. 괜히 또 더 다칠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스쿼드에서 정말 공격진에서 정말 핵심적인 면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뭐 홍창범 선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지막 선수 다뤄봐야죠. 후이즈 선수입니다. 뭐 신이죠. 3경기 연속 사랑합니다. 공격 포인트. 정말 대단한 선수고 성남FC가 시즌 전에 이제 리그 일정이 딱 나왔을 때 모든 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홈 3연전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면 올 시즌도 끝난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각자 생각하는 승점, 얻어와야 될 승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2승 1무까지는 정말 기대만 했던 거고 바라지는 않았고 아마 대부분이 예상을 했던 게 뭐 1승 1무 1패나 1승 2무나 뭐 이런 거를 예상을 했을 텐데 거기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2승 1무 지금 2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저는 후이즈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끼리 사석에서 얘기를 할 때 첫 홈 3연전을 얘기를 할 때 모두가 하나같이 인천전은 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인천전은 그치. 지는 경기고 화성이랑 충북 청주전에서 4점을 기록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인천전 경기 전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냐면 3점 차만 3점 차까지만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음. 이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후이즈가 지금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예요. 후이즈가. 음. 그리고 저는 이 선수가 공격수인데 수비 능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당장 박지원 극장골만 봐도 뭐 맞아. 상대가 너무 안일하게 빌드업을 하려고 하긴 했지만 붙어서 뺏은 것도 후이즈고 그치. 후이즈가 상대한테 붙어서 공을 탈취하려는 장면이 작년부터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 그리고 인천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후이즈를 김도영한테 멘토를 시켰어요. 음. 상대 후방 빌드업 할 때. 그래서 후이즈도 득점력도 득점력인데 홍창범처럼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툴로 활용할 수 있는 공격수라는 점에서 이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남 FC에 성남 F까지 담당하고 있지 않나. 그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걱정인 게 얘 이렇게 너무 잘하다가 여름에 팔려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진짜로. 뭐 그러면은 다시 16 성남 엔딩 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데 차이가 나도 있지만. 그 얘기 할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점점 더 바라는 게 점점 프로까지만 가자, 뭐 직접 승격까진 바라지도 않으마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기대치가 낮아지다가 결국에는 갈 때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아니, 경기 전에 그 후이즈가 무고사한테 영상 찍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보고 나는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성남 걔네들이 실수한 거다. 어, 이 생각 들었거든요. 왜냐면 괜히 앞에서 그렇게 막 조잘조잘 대고 막 도발하고 하면 그게 다 어쨌든 흑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고 지면, 그러니까 지면. 어,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역시 1부의 왕은 이제 끝난 거야. 그니까. 2부의 왕인 이제 후이즈가 이제 무고사를 이제 짓밟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았나. 아니, 그렇지. 왔으면 인사부터 하셔야지. 씨. 그, 무고사가 신한테? 그럼 그치, 그치.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후이즈가 그만큼의 낭만이 있을지도 좀 걱정이긴 하네요. 저는 무고사만큼의.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요. 올 시즌만 남아줬으면 좋겠어. 아니, 그냥 기억만 해줘. 그니까. 이런 가브리엘처럼. 네, 이런 팀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브리엘처럼 기억만 해주면 진짜, 감사하지. 그게 진짜 낭만인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후이즈 선수에 대해서 더 할 얘기 있습니까? 뭐, 박씨? 뭘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지. 음, 그래요. 좋은 뜻으로, 그러면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선수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외에 뭐, 경기력 전반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 뭐 경기 리뷰 하나요? 뭐, 하시죠. 뭐, 딱히 저는 사실 선수단을 한 명씩 짚으면서 경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 돌아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경기 리뷰 보기라기보다는 세 경기 전반적으로 보이는 패턴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무너지지 않는 힘이 좀 길러졌다. 그게 좀 보이는 한 시즌인 것 같아요. 앞에 세 경기만 봤을 때. 그 화성 그렇죠. 같은 일단 네. 경우만 하더라도 초반에 골을 먹혔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제 이겨냈고, 그러니까 골이 아니었지만 이겨내고 2대 0으로 승리를 했다는 거. 청주전도 골을 먹혔지만 따라 붙어서 무승부를 만들어내고 인천전은 역전까지 만들어냈다는 거. 이런 거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풀 경기로 돌려본 건 인천전 한 경기인데, 음. 아니, 수비 조직력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음. 이거는 저는 100% 정경준의 수비 전술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물론 뭐 전술을 소화하는 건 선수 능력이지만, 근데 수비 조직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니, 음. 그 인천한테 전반전 우리 슈팅 하나도 허용 안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수비 조직력도 정말 좋고, 박수빈과 사무엘의 커버 능력도 활용하는 것도 정말 잘 활용했고, 음. 그래서 수비 안정성은 우리가 작년에 너무 많은 실점을 하다 보니까 음. 수비 안정성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작년보다 뭐 나아지는 걸 훨씬 나아진 안정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우리 작년 쓰리백이 누구였죠? 뭐 조성욱, 김주원, 윤영선? 뭐 아니면 윤영수 나올 때도 있어. 강희빈이 나올 때도 있었고. 마지막엔 정승력이 또 센터백으로 나오고 그랬죠. 아니 이게 나는 진짜 항상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인 감독들은 쓰리백을 쓸 줄 모르거든요. 음. 저 진짜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 쓰리백 쓸 줄 아는 감독이 없어요 그냥. 뭐 윤스? 윤스가 쓰리백 깎는 노인 아닙니까? 아 그게 무슨 쓰리백이야. 그냥 중앙 수비 셋에다가 사이드백 둘 쳐박아서 파이브백 만들어 놓고 앞에다가 미드필더 4명 쳐박아 사실상 9백 이지라라고 있는데 음. 이게 무슨 쓰리백이야. 우리나라는 쓰리백 하면 안 돼. 선수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쓰리백 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쓰리백이 뭔지도 몰라. 그냥 뽀백 해야 돼. 음. 그러니까 지금 뽀백 하니까 갑자기 또 나아졌잖아요 지금. 그렇지. 근데 뭐 수비를 할 때나 뭐 공격을 할 때나 약간씩 박수빈과 사무엘의 위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약간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었던 것도 같은데 보면은. 그러니까 공격식 쓰리백이랑 그 수비 대형의 쓰리백이랑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냥. 음. 공격할 때만 쓰리백 구축해주는 거는 그냥 빌드업 원활하게 들려고 잠깐 수비 연배표 내려가는 거고 음. 그냥 수비할 때 박스 안에 3명 있으면 서로 미루기밖에 더 하냐? 그치.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지금처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선수들이 이해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음.
그리고 훨씬 쉬워요, 그냥 레이드 자체가. 그니까. 그 박스 안에 수비수들 모였다고 수비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거든.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진짜 좋은 수비는 박스 안에 공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최고의 수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인천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인천한테 그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박스 안으로 공이 잘 안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인천 공이. 맞아. 뭐 제가 그러니까 스탯을 본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점유율 자체는 인천이 더 높을지는 몰라도 위협적인 찬스는 사실 그만큼 많이 나왔던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인천 유효슈팅 3개밖에 없었어요. 그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천 애들이 슛 자체가 중거리가 많아서 그래요. 음. 골대 앞에서 차면은 무조건 당연히 유효슛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격적일 나오고 수밖에 싶지. 없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스 타격을 막는 그거를 메인으로 삼아서 해야지. 그 언제까지 쓰리백 하면서 그냥 골대 안에서 멀뚱 서 있다가 그냥 막았네.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그렇지. 지금처럼 해야 돼, 차라리 그냥. 지금의 수비 조직력이 정말 딱 좋은 것 같고 특히 그 앞선 2경기 화성전과 충북청주전에 비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강력한 그 상대 공격수들의 네임 밸류나 실력 때문인지 약간 맞춤 전술 비슷하게 약간 기존의 전술을 틀어서 맨마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저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드럼망님하고 저하고 이제 카톡으로 이제 얘기를 좀 했던 게 있잖아요. 경기 리뷰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 인천전 뭐 네. 압박 상황이나 빌드업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네, 그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후이즈가 김도혁을 마크하고 홍창범이 무고사였나? 아니다. 이명주. 이명주. 이렇게 마킹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전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이렇게 그러니까 김도혁이랑 이명주를 걔네 둘이 마크해. 그러면은 나머지 압박은 윙어들이 해요. 음. 그런 식으로 약간 맞춤 전술 같은 걸 좀 따왔단 말이에요. 음. 100% 그러니까 맞춤 이게 전술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문지환이 없는 상황에서 이명주, 김도혁 붙어놓으면 중원을 거쳐갈 그게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반은 계속 롱볼 때리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김도혁이 사라졌어요. 맞아, 전반전에. 맞아. 그리고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무고사 데인마크를 베니시오가 했는데 음. 근데 이게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박스의 안으로의 볼 배급을 막아야 된다. 진짜 어. 수비는 그거다. 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제 박스 안으로 공이 안 들어오게 되면서 무고사가 사라졌었거든요. 전반전 동안. 어. 그리고 후반전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왜 보였냐? 무고사 헤딩 슈팅 하나 혹시 기억나세요? 그 뭐 뭐야 그 허리 유연한 그 슈팅? 거의 그거- 중거리 헤딩슛 중거리 아니었어요? 헤딩 슛? 엄청 멀리서 한 거? 무고사가 왜 거기서 헤딩을 했겠어? 음. 박스 안으로 공이 안 나가니까 안 들어오니까 나간 거야, 지가. 아. 그러니까 몰아낸 거죠, 그냥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는. 음.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베니시오가 그 펜코에 그 짤 하나 올라왔던데. 그 유니폼 벗어줄까 뭐 이런 거? 어어어. 그 정도로 맨마킹을 해야 되니까 무고사가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 확실히 정말 효과적인 상대 수비 전술을 끌고 나왔죠. 근데 인천 팬들이 이제 거기서 성남이 뭐 펜트피스트 너무 거칠었다. 뭐 뭐 이런 식으로 윤정한 얘기를 감독부터가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2부가 처음이어서 그래요. 음. 이게 2부 리그 평균이야. 그치.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은 PK 불리고 하는 거야. 그래 갑자기 퇴장 나오고. 진짜 심판 마음이야 이건 진짜로.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좀 족같아요. 맞아. 이게 무슨 축구야. 맞아. 아 우리도 막 화나 그거 보고 있는데 근데 뭐 어떡해. 쟤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 그렇게 심- 하는데 우리만 안 심판- 하면 우리만 바보 되는데. 아니 심판이 그러면 어떡해. 야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지들도 개태클 개 해가지고 옐로카드 많이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뭐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뭐 그- 음. 인천에 대해서만 얘기만 조금 하자면은 음. 인천이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전에 이제 상황을 보고 뭐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인천이 일단 주도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어. 후반전이 들어가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이제 전반전 때는 이제 공격수들만 이제 먼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소극적인 압박을 택했다면은 후반전에는 아예 미드진까지 다 같이 압박을 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후반전 그 선제골 기점까지는 아예 그냥 인천이 주도를 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못 잡았어 아예. 어. 근데 그 웃긴 게 그 윤정환 감독이 인천이 선제골 딱 넣자마자 교체를 하거든요. 바로랑 뭐 누구 한 명. 김성민인가? 뭐 아무튼. 그 둘이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그 압박이 풀려요. 음. 약간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전술 변화의 기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그쵸. 그것도 좀 있었겠죠. 압박이 좀 강도가 약해지면서 근데 이게 문제가 수비진하고 미드진의 간극이 갑자기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수비진이 이제 뒤로 이제 그래도 볼 한 번씩 돌리잖아요, 뒤쪽으로. 어. 그 상황에서 수비수가 고립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어. 그리고 여기서 성남이 볼 탈취를 해요. 그리고 그 역습 장면으로 인천의 선제골 이후로 경기 내내 그런 장면만 계속 나옵니다. 인천의 공격 맞아, 장면이 맞아. 없어요. 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동점과 역전까지 그냥 다 그렇게 넣었고. 그거를 이제 살려낸 것도 참 대단하지 어떻게 보면. 그 찬스를 어떻게든 이제 꾸역꾸역 골로 연결을 한 거 자체가 이제 뭐 승리까지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 바로 김성민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투입 10점에 맞물려서 변하는 게 또 뭐냐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절대 압박을 먼저 안 했어요. 지키는 수비를 했거든요. 그쵸. 프레스 강도도 정말 엄청 낮았단 말이에요. 경기 내내. 네. 근데 그 시점부터 우리가 전방 프레스를 갑자기 악셀 밟아서 엄청 세게 걸기 시작을 합니다. 음. 근데 그게 또 계속 통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정경준 감독이 수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쵸. 그리고 인천 선수 그 이번에 신인이라던데 그 박경섭인가? 모릅니다. 우리한테 좀 수훈 선수거든요. 아. 굉장히 우리한테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우리 선수였으면은 저 진짜 그냥 쌩욕했을 것 같거든요. 음. 그 두 번째 실점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 때문에 먹혔어요, 인천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공을 받자마자 사이드로 생각 없이 그냥 돌려요. 음. 그리고 그거를 후이즈한테 뺏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역전골의 장면이었고 그 앞 음. 상황에서도 하이라이트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앞 상황에 85분인가? 거기서 슈팅 하나가 나오는데 음. 그것도 이 선수의 패스 미스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체력적인 신인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집중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약간 그 경기가 후반으로 장기화되고 성남이 좀 압박 강도를 높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뭐 뭐 그냥 그런 네. 음. 전체적인 총평을 조금 해 보자면은 뭐 솔직히 우리가 이번 경기를 하기 전에 겁을 좀 먹었었잖아요. 맞아요. 와 인천 막 2부 리그 깡패다. 쟤네 무조건 승격이다. 어. 야 이 정도면은 막 전승 우승도 기대할 만하지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음. 근데 솔직히 그 개랑전 때부터 인천 개랑 경기 때부터 뭔가 살짝 그런 말이 좀 나왔거든요. 인천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음. 그러다가 이번 경기 때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봤자 너네도 2부에 떨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럼 2부 너네가 리그 네. 2부 리그에 오면 2부 리그화 되는 것 같아. 아니 2부 리그 화를 뛰어넘어서 어. 그 인천이 강하다고 평가받았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수단 변화가 없다였어요. 음. 그러니까 그 선수단으로 그럼 왜 강등당했는데 아 2부 리그 그거니까 강등을 당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무고사야 뭐 걔는 공격수니까 그냥 골을 많이 넣었으니까 걔는 뭐 일단 배제하고 음. 그냥 2부 리그를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 선수진이. 그렇지. 그럴 만 그래서 네. 올 만하니까 온 거고 올 만한 선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었다, 사실은. 음. 그냥 우리가
근 2년 동안 너무 파멸적인 축구를 봐왔어가지고 겁을 먹었던 거였다. 근데 저는 이제 나머지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는 문지환이 있었다면 솔직히 우리가 이기기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나머지 분들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저도 저는 그닥 일단 동의는 안 하는 게 음. 박지원 그죠. 저 박지원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건데 이게 그 인천이 그 사이드에서 뒷공간까지가 그냥 만주벌판이던데. 음. 이거 그냥 계속 털리더라고요. 그냥 계속 경기 내내. 음. 음. 그냥 근데 그 와중에 문지환이 기동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도 아니고 그거 생각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문지환이 퇴장을 우리 경기에서 당하지 않았을까? 아, 오히려 나는 근데 문지환이 그 뭔가 그 자리에서 해 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거를 우리가 뚫어내긴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물론 그 박 씨가 이야기한 거에 조금만 더 붙이자면 박지원의 그 기회가 줄었을 것 같아요. 음. 문지환의 그 전에 문지한이 좀 더 앞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문지한이 그런 부분은 조금 저는 장점 중에 장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거랑 플러스로 문지한이 그 지역에서 하는 수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가 위치 선정이 엄청 좋아. 키도 음. 뭐 피지컬도 좋고. 음. 그러면은 물론 경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지한이 있었으면은 박지원이나 뭐 이정빈 같은 선수한테 기회가 뭐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김도혁이 지워졌다. 음. 그리고 이명주도 사실상 이명주, 김도혁이 묶여서 인천 미드진 자체가 사라졌다. 그렇지. 문지원 온다고 뭐가 달라질까? 음. 얘도 어차피 이부 강등 스쿼드인데.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 문지환이 없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대비를 하기에 훨씬 더 편해진 거는 맞는 것 그쵸. 같아. 쉽게 간 건 맞아요. 근데 어. 그렇다고 저는 경기 결과 자체가 극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은 동의는 잘 안 됩니다. 음. 그렇습니다. 뭐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고 예 간단하게 이제 인천전 베스트 워스트를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 씨부터 뽑아 뭐요? 예상 스코어까지 하나요? 뭐 예상 스코어? 네. 일단 베스트 베스트 워스트 워스트 뽑고 하고 어 오케이. 드럼방 님부터 뽑아 주시죠. 인천전 베스트, 뭐 골 넣은 박지원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홍창범인 것 같아요. 홍창범. 그래도 홍창범인 것 같고, 워스트는 저는 김남일이요. 김남일? 네. 네. 그냥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렇습니다. 네. 허멘택 님? 저도 홍창범 하려고 했는데 저는 베니시오 하겠습니다. 베스트. 베니시오. 홍대병.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어요. 그 역습 상황에서 베니시오가 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저희 아, 그 네. 골대 앞에서 아. 그 파울까지 그 얻어내는 어. 이거 보고 저는 진짜 좀 약간 감동 먹긴 했거든요. 음. 그것도 사실 초반이 아니야. 좀 후반대였단 말이야. 그거 선제골 먹히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니까요. 그러면 거의 후반대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고 아 진짜 갖고 싶다 이런 음. 생각 들었고 저는 워스트는 올라왔으니까 이정민 선수는 봐드리고요. 네. 정승용 선수 하겠습니다. 정승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템포를 너무 잡아먹어. 우리가 막 칠 때쯤 정승용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느낌? 아. 얘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얘 때문에 우리 한 발 굳이 뺄 필요가 없는데 아.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스트로 뽑겠습니다. 박 씨? 뭐 저 베스트는 이
저는 후이즈로 하겠습니다. 아, 후이즈. 네. 뭐 보이지 않는 데서 잘한 물론 어. 홍천범은 그 머리가 그래 가지고 잘 보일 수밖에 없긴 한데 어. 그러니까 보이지에서 않는 잘한 그런 선수들이 베스트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은 그 경기 결과가 좋지 못할 때예요. 아. 이런 경기 결과가 좋은 경기에서는 그냥 공격수가 받아야 돼. 보여준 선수가 베스트를 예. 받는 게 맞다. 예, 그게 축구예요, 그게. 음. 그리고 이제 워스트는 그 이준상. 이준상. 예. 뭐 너는 그냥 그렇게 1년 동안 30분만 뛰어라 그냥. 아. 더 발전한 모습을 기대를 하는 거죠. 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베스트는 원래 저도 이제 홍창범 뽑으려고 했고 그 구단에서 뭐 매 경기 끝나고 그거 뽑잖아요. 맨 오브 더 매치. 네. 거기서도 홍창범을 뽑긴 했는데 나왔으니까 뭐 골 넣은 박지원 선수로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솔직히 트래핑을 그렇게까지 한번 저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이거 결국엔 또 막히나?'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골로 만들어 준 거에 대한 정말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정말 짜릿한 승리를 안겨준 선수이기 때문에 베스트로 꼽고요. 워스트는 저도 이제 정승용 선수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비적인 불안함이 뭐 아주 그렇게 돋보이진 않지만 '언젠가 한번 사고를 칠 것 같다. 이 선수로 인해서 한 번 정도는 무너지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워스트를 정승용 선수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드디어 원정을 떠나게 되죠. 김포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김포 같은 경우가 내가 알기로 이번에 그 충북청주랑 해 가지고 충북청주한테 베스트 팀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3대 2론가 지지 않았습니까 김포가? 네, 3대 김포 2로 졌는데 베스트 팀은 이랜드였을 거예요. 이랬는데. 4대 1인가 4대 2로 개랑 잡아가지고. 음. 김포는 지금 1승 1무 1패 기록 중이고요. 음. 1승 1무는 이제 원정에서 부산이랑 안산 상대로 부산 상대 0대 0무, 안산 상대 2대 0승. 그리고 음. 가장 최근 경기 홈에서 홈개막전이었는데 충북청주한테 3대 2로 패했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유난히 김포한테 좀 그렇게 강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가지고 맞아. 게다가 김포 원정에 저희가 제 기억에 맞다면 우리가 승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정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또 첫 원정 경기다 보니까. 네, 이게 생각보다 홈이랑 원정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음. 원정에서 계획대로 경기 플랜대로 제대로 안 풀리는 경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음. 그래서 원정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원정에서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김포의 하이라이트 그 충북 청주전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느낀 거는 세트피스 공격이 좀 많이 짜임새 있다.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시즌 전에 울산하고 연습 경기를 했던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유튜브 영상이 올라온 거에서 세트피스로만 뭐 4 골을 먹혔다. 몇 골을 먹혔다. 이런 얘기가 들렸던 걸로 봐서 물론 뭐 인천전에서는 세트피스 수비가 많이 좋았긴 했습니다만 약간 그런 점에서 우리의 불안함이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고 또 그 플라나였나? 왼발잡이 선수 외국인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 강력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보면. 우리 작년에 그 구본철 UFO 슛 그 경기 때 선제골 우리한테 넣었던 게 플라나예요. 그니까. 그래서 좀 뭐 당연히 쉽게 볼 수가 없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좀 걱정이 됩니다.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솔직히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한데 약간 뭐랄까 확신까지는 안 드는 경기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렇습니다. 끝없이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뭐 솔직히 작년 꼴찌팀인데 의심할 만하지 않아?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근데 무조건 의심해야 돼. 이제 뭐 인천이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까지 강팀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박 씨가 얘기를 해 줬지만 우리가 사실 앞으로 만날 팀들이 작년 기준으로 다 우리보다 잘했던 팀들이기 때문에
화성 빼고? 화성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도전자의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봐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상 스코어 얘기하고 갈까요? 허멘택님? 저는 2대2 무 예상합니다. 2대2 무승부. 이길 것 왜죠? 같진 않아요. 약간 이게 징크스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괜히 김포 가서 우리가 말리고 막 이런 게 괜히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약간 음, 저는 뭐 저희가 골을 누가 넣을진 모르겠지만 음. 상대는 그냥 루이스가 멀티골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생각보다 꽤 잘한다고 하더라고. 뭐 작년에도 잘하기도 했고 사실 저희 수비수들이 다 솔직히 키가 작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세트 피스로 한 골 먹히고 그리고 그냥 필드에서 한 골 먹혀서 2대2로 비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선취점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선제 득점을. 예, 뭐 작년부터 맨날 먹히고 시작하다 보니까 휘말려 죽겠어. 아, 이번에 좀 선취골 넣고 좀 지키면서 좀 잠그는 그런 뭐 잠그는 거 당연히 박 씨가 싫어하겠지만 아, 그런 거 좀 한 번쯤은 보고 싶네요. 네. 박씨? 2대0 승 예상합니다. 과감한데요? 그 좀 시작한 지금 시즌 초반에 좀 달려놓고 음, 이 김포 그냥 이기고 음, 다음 경기 보니까 아산원정이더라고요. 음. 그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 때가 분명히 오겠지만 네, 한 지금은 번은 와요. 아니다. 네, 난 나우. 아, 알겠습니다. 드럼방님? 1대2 아니면 0대1 패? 패배. 네, 한 점 차 패배. 음, 왜냐면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다. 네, 원정에서의 성남.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패 예상하는 게 전 마음이 편해요. 음, 괜히 승리 예상하면 약간 부두술 거는 것 같아가지고 음, 패 예상하는 게 마음 편하고 그리고 한 점 차로 지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승리를 예상하면 부두술 거는 것 같다는 말 한 다음에 제가 승리를 예측하기가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저도 한 골차 승부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약간 실점은 반드시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2대1로 승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허멘택님 말처럼 이번에는 좀 선취골을 넣고 이기는 경기를 좀 보고 싶다 하는 게 좀 개인적인 욕심, 바람이 좀 있고요. 이번 좀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천전보다 더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해가지고 아직까지 시즌 초반이고 뭐 주중 경기도 없고 하니까 그 갖고 있는 그런 팀 컬러를 잘 살려가지고 초반의 기세를 좀 꽉 잡고 달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더 할 얘기 다들 없으시죠? 이것으로 네. 슬슬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이 뭐라 그러죠? 이 팟캐스트 제일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해 드렸듯이 저희가 매 경기 찾아올 거라는 약속은 드리지 못합니다. 이거 뭐 기분 나쁘면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팟캐스트가 아마 새로운 유튜브 계정, 새로운 팟빵 계정 뭐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그 홍보도 좀 저희가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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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